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이야기는 바로 관점과 세계 이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그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츠슨의 글을 보면서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나, 또 그 의미를 어떻게 만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그렇죠.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안다는 걸 넘어서 그 정보가 어떤 틀, 어떤 관점에서 나왔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소위 진정으로 잘 아는 것의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베이트슨의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좀 짚어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마치 그 카메라 렌즈처럼요. 특정 특징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아니든요. 초점이요? 네. 세상은 뭐랄까 무한한 정보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중에 일부만 딱 선택해서 인식하고 나머지는 그냥 배경처럼 흘려보낸다는 거죠. 그럼 그 선택적인 초점이 우리가 보는 현실,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시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그쵸? 맞아요. 개념적인 틀이라든가 우리가 쓰는 언어, 심지어는 이미 갖고 있는 지식 같은 것들도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오리너궁이 예시가 딱 와닿더라고요. 이 독특한 동물을 통해서 관점이 달라지면 어떻게 현실도 다르게 보이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죠. 네, 오리너구리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잖아요. 포유류인데 알을 낳고 부리도 있고. 맞아요. 발에 물갈퀴도 있고요. 그렇죠. 베이트스는 이 오리너구리를 예로 들면서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관점, 아주 미시적인 접근부터 볼까요? 오리너구리 털 가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아주 그냥 바짝 붙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털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굵기도 다르고 질감도 색깔도 미묘하게 다르고. 그렇죠. 어떤 건 끝이 좀 갈라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유난히 반짝거릴 수도 있고요. 거의 뭐랄까 털 하나하나에 지문을 보는 수준이죠. 와, 지문 수준이요? 네, 이 관점의 특징은 이런 극도의 세밀함이에요. 개별적인 차이, 복잡한 구조, 예상 못한 변칙성까지 다 잡아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하지만 동시에 큰 그림은 완전히 놓치게 돼요. 이 털들이 모여서 어떤 무늬를 만드는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지 거친지, 이 털 가죽의 기능이 뭔지 같은 건 전혀 알 수가 없죠. 마치 나무의 나이테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느라 숲 전체는 못 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현미경 같은 특별한 도구나 아니면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럼 반대로 렌즈를 쭉 당겨서 멀리서 거시적으로 본다고 생각해보죠. 오리너구리 털을요. 네, 이번에는 좀 떨어져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개별 털의 차이 같은 건 전혀 안 보이겠네요? 그냥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윤기 나는 갈색 털, 하나의 균일한 표면. 그렇죠. 몸 전체를 감싸는 그 형태라던가 아니면 물에 젖었을 때랑 말랐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해지는 거죠. 숲 전체를 보듯이 대상의 전반적인 특징이나 윤곽을 파악하는 데는 이게 더 유용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거시적 관점은 패턴이나 어떤 일반적인 경향,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강점이 있죠. 하지만 그 대가는? 그 대가로 세부적인 다양성이나 개별성은 다 뭉뚱그려지거나 평균값으로 수렴돼 버려요. 아까 그 미시적 관점에서 보였던 독특한 털 하나하나의 개성을 여기선 그냥 무시되거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어떤 병 때문에 특정 부위 털 상태가 미세하게 좀 안 좋아도 멀리서 보면 그냥 티가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같은 오리너구리 털인데도 초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보이는 정보랑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베이트슨이 말하는 관점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 조절, 줌인, 줌아웃 2, 3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분석의 수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던데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오리너구리를 보는 세 가지 다른 분석 수준을 제시했죠. 네. 첫째는 오리너구리를 그냥 개별 동물 한 마리로 보는 수준이에요.
이 특정한 오리너구리 한 마리가 오늘 뭘 먹었나, 어디서 잤나,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죠. 아, 근형성만의 어떤 고유한 습성이나 뭐 성격 같은 거요? 그렇죠. 만약 있다면요. 아마 동물 행동학자들이 주로 이런 관점을 취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두 번째 수준은요? 두 번째는 오리너구리를 하나의 종이라는 집합 단위로 보는 거예요. 이때는 개별 오리너구리들의 차이점보다는 모든 오리너구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들 있잖아요. 아, 예를 들면 단곡류 포유류라던가 부리구조, 번식 방식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오리너구리 다움을 정의하는 그런 속성들에 주목하는 거죠. 이걸 보려면 이제 동물학이나 분류학적 지식 같은 개념적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 수준은 훨씬 더 넓은 시야를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오리너구리를 그 동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에요. 생태계의 일부요? 네. 이 오리너구리가 속한 하천 생태계에서 어떤 먹이를 먹는지, 그러니까 먹이 사슬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또 어떤 포식자에게 위협받는지, 서식지 환경과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뭐 예를 들면 굴 파는 활동이 하천 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거예요. 와, 이건 관계랑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네요. 그렇죠. 생태학적 지식이나 좀 더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한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미시것이 전환이 줌인 줌아웃 같다면 이 분석 수준의 전환은 아예 다른 종류의 렌즈로 바꿔 끼우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동물학 렌즈, 생태학 렌즈 이런 식으로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각 렌즈, 즉 관점이나 수준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또 던지는 질문 자체도 달라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서로 다른 분석 수준들을 오가려면 단순히 시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각기 다른 지식체계, 개념적 틀, 그러니까 베이트슨이 말한 인식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식의 도구요. 네, 그리고 베이트슨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넘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직 하나의 관점만을 의식적으로 붙잡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의 관점만 가능하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제약 같은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오리너구리 털의 미세 구조, 그 미시적 관점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동시에 그 오리너구리가 속한 전체 생태계의 먹이금을 역학, 즉 생태계 수준의 관점을 같은 강도로 의식하고 분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우리의 인지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특정 측면에 주의를 딱 집중하면 다른 측면들은 필연적으로 배경으로 물러나거나 좀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의 본질이고 동시에 선택적 무시를 포함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관점을 딱 취하는 순간 다른 관점에서 봤더라면 중요했을 때도 모를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회사의 분기 실적 보고서, 이건 좀 단기적이고 재무적인 관점이잖아요. 네, 여기에만 너무 집중해서 분석하면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어떤 신기술 개발 현황이라던가 그게 미래 시장에 미칠 영향 같은 거, 이건 좀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인데 이런 건 간과하기 쉬울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주 좋은 예시네요. 그리고 이런 관점의 선택이라는 게 때로는 의식적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무의식적으로요? 네. 우리가 속한 문화나 교육 배경, 심지어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긴급한지 같은 요인들이 우리가 어떤 관점을 먼저 취할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뭐 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 같은 것까지 작용하면 그렇죠. 확증 편향까지 더해지면 우리는 원래 갖고 있던 믿음이나 선호하는 관점을 지지하는 정보에만 더 주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외면하려는 경향까지 보이게 되죠. 이건 정말 여러분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균형 잡힌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특히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게 단순히 세상을 보는 방식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취사, 선택하고 판단하는지 그 자체와 아주 깊이 연결되는군요. 맞아요. 그렇다면 베이슨의 이 관점 이론이 청취자 여러분이 정보를 접하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보를 잘 아는 것, 이걸 목표로 할 때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아마 절대적인 관점이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뉴스 기사든 연구 논문이든 전문가 의견이든
다 어떤 특정한 관점과 분석 수준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체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건 단순히 정보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걸 넘어서는 거죠. 아, 그 정보가 어떤 관점에서 나왔는지, 뭘 강조하고 뭘 놓치고 있을지 이런 걸 질문하는 능력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이 기사는 주로 어떤 관점? 예를 들면 경제적 효율성, 아니면 사회적 형평성, 환경 영향, 어떤 걸 중심으로 보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중 다른 연구에서도 강조하듯이 의식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진 자료를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관점을 전환하는 게 때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익숙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개념적 도구를 써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던 문제를 사회학자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거나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벗어나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제품을 보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봐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닐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지식을 좀 더 찾아보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접했던 좀 복잡한 정보나 문제 상황 같은 거 떠올려 보시고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셨나요? 혹시 다른 관점, 다른 분석 수준에서 접근해 볼 여지는 없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단기적인 성과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팀 역량 강화나 조직 문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까지 고려해보는 식으로 관점을 확장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의식적인 관점 전환 연습, 이게 세상을 더 깊고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말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이츠슨이 말했듯이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관점만 취할 수 있지만 여러 관점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얻은 통찰들을 잘 종합하면 더 나은 판단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통찰을 바탕으로 오리너굴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예시를 통해 관점이 우리의 세계 이해를 어떻게 만드는지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네,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의 차이도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체, 종, 생태계로 이어지는 분석 수준의 전환도 살펴보면서 모든 관점에는 필연적으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동시에 무시가 따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점을 바꾸는 데는 단순히 시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개념적인 도구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야기 나눴고요. 정보를 잘 아는 것, 즉 well-informed를 추구하는 여러분께 오늘 나눈 이야기가 중요한 생각거리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정보나 주장을 접하시든 이건 어떤 렌즈를 통해 걸러진 이야기일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 깊어지실 겁니다. 피상적인 정보 습득을 넘어서 정보 이면의 구조와 맥락을 읽어내는 힘, 그걸 기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베이트슨의 지적처럼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관점만 가질 수밖에 없다면 과연 어떻게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상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정보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의도적으로 현재 자신의 관점에 도전하고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아마 다음번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